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해 내려오는 관습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때로 거부하는 것이 맹목적 또는 기계적으로 추종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대개는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은 각자에 따라 어느 정도는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도 수긍할 것이다. 그러나 욕망이나 충동도 각자 나름의 특성이 있으며 각 개인이 그런 것들을 느낀다고 하여 크게 위험하거나 나쁘지 않다는 사실은 잘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욕망과 충동 역시 신념과 자제 못지않게 완전한 인간을 만드는 필수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충동이 강하다고 해서 모두 문제인 것은 아니다. 그것이 적절한 균형을 찾지 못할 때, 다시 말해 특정 종류의 목표와 성향은 강한데 그와 함께 있어야 할 다른 것이 약하고 활발하지 못하면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이 너무 강하다고 하여 결과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나쁜 결과는 양심이 약해서 나오는 것이다. 강한 충동과 약한 양심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의 섭리는 오히려 그 반대다. 욕망과 감성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고 더 다양하다는 것은 분명히 말하자면 인간으로서 타고난 자질이 더 풍부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남보다 나쁜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보다는 좋은 일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강력한 충동이란 곧 정력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력은 나쁜 대로 이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게으르고 무덤덤한 사람보다는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법이다. 천성적으로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자신의 감성을 더 강렬하게 가꾸고 발전시킬 수 있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충동을 생생하고 강렬하게 만들 수 있으며 열정적으로 덕을 추구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 사회는 이런 일을 유도하여 영웅을 배출할 수 있는 터전을 지킴으로써 할 일을 하고 필요한 이익도 보호해야 한다. 자기만의 욕망과 충동을 가진 사람, 즉 이를 통해 자신의 타고난 본질을 담아내는 사람은 자신만의 독특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물론 인간의 타고난 본질은 사회 문화 속에서 발전되고 다듬어진다. 반대로 자신만의 욕망과 충동을 갖지 못한 사람은 개성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마치 다 똑같아서 아무 개성도 찾을 수 없는 전기기관이나 다를 바 없다. 자기 고유한 색깔의 강렬한 충동을 굳센 의지로 통제할 수 있다면 그는 정력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개별적인 욕망과 충동이 발휘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개성 있는 사회와 그런 개인에 대해 부정적이며 높은 수준의 정력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아직 초기 발전 단계의 사회에서는 이런 힘들이 사회가 규율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한도보다 더 강력할지 모른다. 실제로 자발성과 개별성이 지나쳐 사회적 규율의 유지에 애를 먹었던 때도 있었다. 그때는 신체적 정신적 강한 충동을 가진 자를 통제하여 규칙에 복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큰 문제였다. 따라서 교황이 황제들과 힘겨루기 하듯이 각 개인의 성격 통제를 위해서는 개인 삶을 구석구석 통제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법과 규율이 개인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가 개별성을 훨씬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개인의 충동과 선호 과잉이 아닌 그 결핍이 인간 존재를 위협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지위나 세력 강한 자들이 넘치는 힘으로 법과 제도에 끊임없이 저항했다. 그때는 그들이 법과 제도 아래 꽁꽁 묶여 있어야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의 안전이 최소한이라도 확보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모두가 적대적 시선과 가공할 만한 검열의 위협 속에 살고 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일에서조차도 자기 성격과 취향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자기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자신의 위치에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신분이나 경제적으로 비슷한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하는지, 심지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즐기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궁금해한다. 이는 자기 기질보다 다른 사람들의 관습적 행태를 더 선호한다는 말이 아니다. 아예 자기 고유의 기질이 없다는 말이다. 정신 자체가 굴레에 묶여 있는 것이다.
재미삼아 하는 일에서조차도 타인을 먼저 살피면서 군중 속에 묻혀 들어가기를 좋아한다. 선택도 그저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 중에서 고르는 데 국한된다. 독특한 취미나 유별난 행동은 범죄처럼 기피 대상이 된다. 자신의 타고난 성질을 부정하다 보니 마침내 각자의 고유 성질까지 없어지게 된 것이다. 결국 사람들의 인간 능력도 시들어 죽어버렸다. 그 어떤 강력한 소망도 자연적 쾌락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생각이나 감정 또는 그 무엇에서든 자기만의 그 무엇이 없어졌다. 이것이 인간에게 바람직한 상황인가 아니면 나쁜 상황인가? 칼뱅은 이런 상태를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제 뜻대로 사는 것은 죄악 가운데서도 아주 무거운 것이다. 반대로 인간에게 좋은 일은 복종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인간에게 선택이란 없으며 주어진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 다른 길은 없다. 의무가 아닌 모든 것은 죄악이다. 인간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의 인간성을 완전히 죽일 때까지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이론을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특성이나 능력, 감수성 등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저 신의 의지에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 말고는 따로 어떤 능력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능력을 신의 의지에 따르는 것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쓸 바에는 그 능력 자체가 없는 편이 더 좋다는 것이다. 칼뱅주의는 이런 주장을 편다. 그리고 칼뱅주의자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 상당수도 비록 정도는 약하지만 이와 비슷한 입장이다. 이들은 신의 의지에 대해서도 덜 금욕적 해석을 한다. 그렇다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최고 권력자인 신에게 순종한다는 조건 아래 개인이 좋아하는 것 일부의 추구는 신의 의지에 부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오늘날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인간에 대한 이런 폐쇄적 이론과 이것이 표방하는 꽉 막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유형의 성격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끌고 있다. 이들은 자연 그대로의 나무보다 가지를 치거나 이런저런 동물 모양으로 잘린 나무가 훨씬 보기 좋듯이 인간도 비비꼬이고 위축된 존재로 전락한 것을 조물주가 그렇게 만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느 종교든 인간의 창조는 어떤 선한 존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그 선한 존재는 인간이 자신이 준 능력의 뿌리를 드러내어 말라비틀어지기보다 잘 자라고 번성하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의 피조물들이 발전해 나갈 때마다, 즉 이해하고 행동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이 향상될 때마다 기뻐하리라고 믿는 것이 논리에도 맞을 것이다. 즉 칼뱅주의와는 다른 각도에서 성공적인 인간상을 그릴 수도 있다. 그저 인간적인 욕심을 모두 끊어버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적 자기 부정뿐만 아니라 이교도들의 자기 주장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 그리스인들은 자기 발전이라는 이상을 지향했는데 그리스도교의 이상은 자기 지배라는 플라톤의 그리스적 이상과 융합된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알키비아데스보다는 존 녹스가 되는 것이 더 낫고 이들 두 사람보다는 페리클레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 오늘날 페리클레스 같은 사람은 굳이 존 녹스가 지닌 장점이 없어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